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하루 평균 6.8시간, OECD 최하위권입니다.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연간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면 영양제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많이 핫해진 성분이 바로 멜라토닌인데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을 오래 드신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잘 모르겠다, 요즘에는 잘 효과가 없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분도 있고 오히려 새벽에 깨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성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라임 과피 추출물입니다. 라임 껍질에서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추출됐다는 것이죠. 우리 왜 잠이 안 오는지, 이 성분과 멜라토닌의 차이점, 어떤 작용 기전으로 수면을 돕는지에 대해서 논문과 근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보충제인데요. 멜라토닌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또 그런 게 나왔나 싶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보다가 저희 팀에서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근거 수준이 높고 논문의 질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를 갖고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은 유료 광고 영상이고요. 아시다시피 유료 광고 영상은 거의 찍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최근에 식약처에서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 기능성으로 허가를 받았고, 논문을 보다 보니 생각보다 기전이 좀 뚜렷하고 멜라토닌으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신선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라임과피 추출물입니다. 라임의 껍질 추출물인 것이죠. 보통 이제 라임을 우리가 잘 먹지 않고 저도 먹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유자 먹지 않나요, 별로? 근데 이 라임의 껍질에 핵심적인 양리 성분이 있었던 것이죠. 비세닌2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발견이 됐고요. 이 성분이 핵심 양리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비세닌2는 미국 FDA의 신규 기능성 원료를 의미하는 NDI 승인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분은 어떻게 수면에 도움을 주는 걸까? 조금 TMI일 수 있는데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마그네슘도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게 이런 데 작동돼서 그렇거든요. 가바라는 시스템, 가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에는 하루 종일 신경세포들이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움직입니다. 이 신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뇌를 깨우고 활성화시켜주는 흥분 신호,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뇌를 막 깨우는 겁니다. 커피 마셨을 때도 이렇게 작동되고요. 운동했을 때도 작동되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흥분되면 안 되니까 좀 눌러줘야 되겠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억제 신호가 있죠. 이 두 시스템이 서로 상호 균형을 맞춰야 일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적당히 깨어져 있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진정 그리고 수면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가바라는 물질이 이 억제 신호를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가바가 우리 몸에 딱 분비가 되면은 가바 수용체에 딱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를 억제하게 됩니다. 흥분하는 뇌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바라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려면은 몸보다는 뇌가 차분해져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생각이 많거나 부신피로가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 커피를 많이 드신 분들은 과흥분 상태가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바라는 물질이 나와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뇌의 시스템이 불균형이 되거나 부신 호르몬의 체계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가바라는 억제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 가바 A라는 수용체에 부착을 해야 돼요. 수면의 진정작용에 영향을 주는 수용체 리셉터인데요. 그래야지 작동이 되는데 이 수용체의 구조를 보면은 5개의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바가 붙는 자리가 두 군데에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수면제가 결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신경 안정제 같은 게 붙는 자리죠. 보충제나 약을 복용하더라도 어디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효과나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라임과피 추출물의 특징일 수 있거든요. 이런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은 한 번만 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뇌에서 사용하고 나면은 회수해서 다시 활용하는 정교한 순환 시스템 안에서 작동됩니다. 뇌가 흥분과 진정 사이의 균형을 계속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균형이 무너지면은 불안감이 커지고 잠이 안 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불면증 환자의 뇌를 MRS로 측정해 봤더니 뇌 안에 가바 농도가 정상인보다 30% 이상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애초에 뇌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약해져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구심과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그 브레이크를 강제로 세게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수면제입니다. 우리가 병원 처방받는 약이에요. 졸피뎀, 벤조디아제핀계의 수면제, 안정제, 수면유도 이런 게 다 이런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방약은. 이러한 수면제 계통의 약물은 가바 A 수용체에 작동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바라는 물질이 달라붙는 부위와 수면제가 달라붙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강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약물로 허가를 받고 수면제 복용하면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강한 효과를 보여주는 수면제를 매일 쓰게 되면은 뇌가 그 상태에 적응을 하죠.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반대작용으로 각성 신호를 높여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만큼 잠이 잘 안 오는 또는 더 안 오는 더 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동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오늘 소개드렸던 라인 과피 추출물의 진짜 차별점이 나타납니다. 라인 과피 추출물은 수면제나 안정제처럼 가바 옆에 결합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가바가 원래 작용하는 자리에 관여해서 가바 수용체의 활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수면제가 결합하는 그 부위를 막아도 라인 과피 추출물은 효과가 그대로였다. 그 말은 다른 쪽에 작동됐다는 것이고 가바 결합 부위를 차단하자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면제 쪽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붙는 거기에 똑같이 작동됐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브레이크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상인은 가바가 브레이크를 적당히 제때 밟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면증은 가바가 부족해서 또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흥분시키는 게 더 많아서 브레이크를 잘 못 밟는 상태거나 균형이 안 맞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면제는 강제로 브레이크를 확 세게 밟아버리는 기계적인 장치라고 했죠. 그래서 효과가 세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인과피 추출물은 부족한 가바 대신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방식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수면제나 안정제가 결합하는 부위와 달리 안전한 용량에서는 가바가 결합하는 자리에서는 내성이나 특별한 독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동물 실험부터 보겠습니다. 라인과피 추출물 200ml에서 400mg을 kg당 투여를 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짧아지고 깊은 수면, 비렘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효과가 수면제 졸피뎀 kg당 10mg 투여한 거랑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의약품과 단히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되게 재밌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물 실험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겠죠. 임상 사람에게 적용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고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에 발표가 됐고요. 최신 발표 자료죠. 상당히 근거 수준이 높은 SCI급 국제 핫술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파이토 메디신에서 발표된 연구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8.3점인데 대체의학이나 천연물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상위 5%여야 되는 저널, 그리고 꽤 영향력이 있는 저널입니다. 연구 자체도 단순한 소규모 임상 데이터 수준이 아니고 국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 한국식품연구원, 실제 수면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수면센터가 함께 했고요. 여기에 미국 USC 의과대학의 연구진까지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큰 연구였고요. 실험 대상자는 수면장애가 있는 성인 남녀 80명에게 하루에 라인 과피 추출물 300mg을 취침 전 1시간 전에 섭취하게 했고 2주간 진행됐습니다.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방식의 RCT 연구였습니다. 이게 뭐 다 들어가야지 완결성 있는 연구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측정 방법으로는 수면 다원 검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뇌파나 안구 움직임, 근육 긴장도, 호흡 상태까지 밤새도록 정밀하게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뇌파 데이터나 이런 여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검사는 비용도 높고 장비와 인력도 많이 필요해 가지고 일반 건강기능식품 임상에서는 흔하게 사용되지 않죠. 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효율 개선치, 내가 누워있는 시간이랑 실제로 잠잔
시간을 비율로 한 거예요. 라인과 피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수면 효율 개선치가 8.49%로 나왔고요. 참고로 수면제, 졸피뎀 그 약물은 개선치가 9에서 10% 수준이거든요. 처방약과 직접 비교는 당연히 피해야 되지만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수치이죠. 그리고 수면제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음날 낮에 졸음 정도를 측정하는 주간 졸음 척도도 개선됐습니다. 수면제는 약 기운에 눌려서 잔 다음에 다음날 멍하고 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 복용하시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이런 분들은 아침에 멍해가지고 수면제 먹기가 겁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라임과 피 추출물은 수면의 질 자체가 좋아졌고 그 결과 다음날 오히려 더 개운했고 그게 객관적으로 측정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기계적으로 시스템이 확 세게 잡게 만드는 거고 이런 라임과 피 추출물은 가바에 작동되니까 아무래도 수면제처럼 이러한 작용을 보여주지는 않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효율 개선이 상당히 된 거는 인상적이죠. 자, 그리고 안전성도 확인됐습니다. 임상 기간 동안 심각한 이상 반응 없었고요. 혈압이나 혈액 검사 수치 다 이상 없었고 급성, 반복, 유전독성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멜라토닌과 또 차이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고 멜라토닌과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잠잘 시간을 알려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고요. 분비가 줄어들면은 일어나야 되라고 알람을 주는 거거든요. 야간 교대 근무자처럼 수면 시간이 바뀌는 사람들이나 미국이나 유럽같이 시차가 한 12시간 이상 바뀌는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저도 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0대 이후에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수면에 잘 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20대에서 40대 분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이 연령대에서는 멜라토닌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뇌가 이미 충분하게 만들고 있고요. 멜라토닌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밤 11시에 눈을 감았는데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이렇게 막 몸은 누워있는데 뇌는 계속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을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뇌가 꺼지질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은 멜라토닌과 라임과 피 추출물은 애초에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멜라토닌은 잘 시간이에요 라고 생체 수면 신호를 주는 알람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라임과 피 추출물은 쉽게 꺼지지 않는 달리고 있는 뇌의 긴장 상태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수면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 어디서 시작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었거나 수면 리듬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경우라면은 멜라토닌 보충이 우선이고요. 반대로 스트레스, 긴장, 많은 생각, 과항진 상태가 계속돼서 깨어있는 상태라면은 가바 시스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라임과 피 추출물의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도 보겠습니다. 라임과 피 추출물은 하루 권장 섭취량 300mg을 취침 전 1시간 전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수면제는 자기 직전에 복용을 하고 바로 자잖아요. 이거는 수면제처럼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전쯤에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편하게 잘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 때에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독성 검사나 안정성 검사에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장기 섭취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먼저 지금 수면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세요. 2주 동안 꾸준하게 드신 뒤에 처음과 비교해 보시고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하시면은 2주 정도 추가해서 또 개선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너무 FM적이지만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총 4주 정도를 한 사이클로 잡으시고 한 2주 정도는 쉬어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쉬는 동안에도 수면의 질이 비슷하면은 굳이 계속 먹을 필요가 없겠죠. 또 수면이 예전만 못한데 그러면은 일주일 또는 2주 총 4주까지 섭취해 보시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안정성 데이터가 부족해서 섭취는 피하셔야 되고요. 알 수 없는 개인의 알러지 체질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 전문가 상담 후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안정제나 졸음을 유발하는 약, 병용을 할 때는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 몸이 더 가라앉나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들약? 오늘은 라인과 피 추출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분에 대한 광고 영상임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서 좋은 원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잠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